자, 헌법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인데 오늘은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습해 오신 분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생각하시고, 자,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문제집으로 다루면서 기본이론으로 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를 기본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면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그죠? 예. 수없이 많은 양 이만큼 해서 요만큼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해결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그 군데군데 기본 이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제가 원래 그 행시 하시는 분들 할 때 제가 이거 했던 책인데 책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원래 그 입법고시가 아니고 국회 8급 이런 게 있었거든요. 8급, 9급 이게 싹 빼셨어. 그 반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아 이걸 누가 하냐고 막 이랬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게 문제가 막 정말 흔히 말하는 지랄 같다 그러죠. 완전히 그냥 헌법 공부에 아주 그냥 진을 빼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내서 오죽했으면 저도 그 문제는 빼고 했습니다. 빼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뭐 5급에 해당하는 우리 쪽에서 헌법 어렵게 나올 때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 또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헌재판례도 그냥 합헌 판례가 1년에 한 200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맞춰, 그걸.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내는데 보니까 싹 뺐어요. 그거를.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문제가 또 그 사이에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행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입법고시입니다. 입법고시 제일 어렵고 이제 그 다음에 국가 7급, 지방 7급은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그 지역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 지방 7급은 안 보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7급 문제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하실 때 안 보셔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린 절대평가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 올해는 처음에 예상할 때는 법원행시만 따로 보는 헌법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40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고 그냥 5급심에 붙여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에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집도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제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로 그때 문제풀이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여기는 교재 사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습형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공부하시는 거 예습형, 복습형. 근데 문제집 강의는 예습하고 들어오면 보통 강의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막 어려운 거 아닌 이상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자꾸 딴짓을 하게 돼. 다 예전에 원래 다 그랬던 거니까. 근데 이제 복습형으로 하시면 일단 문제는 좀 강의에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복습하실 때 하고 그래서 문제집 강의는 보통 복습형으로 하는 게 원래 좀 그게 맞습니다. 강의를 안 들으실 건 몰라도 강의 들으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 3일은 우리 또 2차랑 겹치죠. 물론 이제 여러분 계속 겹치죠. 저는 혼자 겹쳐서 혼자 지금 상당히 3일간 빡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형소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 강의 들을 때는 최대 힘을 빼고 주로 여기서 우리가 다룰 게 뭐 조문하고 판례 그죠? 조문하고 판례 내가 못 들은 판례 기본서에도 여러분 지금 기억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딱 한 30초만 더 얘기 드리면 제 친구가 법무사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법무사 1차를 한 5번,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계속 그 2차 보고 이랬던 친구인데 헌법이 객관식에 20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사시할 때도 같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거 헌법 문제를 제가 주면서 풀어봐라 이러는데 20개 문제 중에 아니 25개구나. 25개 중에 한 13개, 4개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헌법을 몇 년 했는데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얘는 아예 헌법 공부를 1도 안 하는 거예요. 1도. 그러니까 예전에 사시 공부한 걸로 가늘게 버티는 거예요. 가늘게. 이제 다른 과목이 잘 나오니까 헌법을 문제가 또 법무사에서 2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도 이렇게 많이 공부 많이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판례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헌법 조문은 그대로지만. 그다음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하라고 해도
엄두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은 막상 하려면 양이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60점만 넘으려고 하면 그게 양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이 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조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답답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강의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판례 얘기 듣고 판례 남이 한 얘기 들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고 조문 좀 신경 쓰고 해서 계속 돌리는 만큼 하면 6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뭐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개인 지도예요, 개인. 예? 그렇게라도 할 테니까 헌법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양이 좀 꽤 그래도 많아요. 하루에 거의 한 100페이지씩 나와요. 100페이지. 예?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복습 위주로 하시고 여러분 뭐 어차피 하루에 두 개씩 강의 들으시니까 2차 한 시험 한 3개월 전까지는 2차 강의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시고 한 3개월 남아서부터는 이제 1차 위주로 많이 돌리시고 보통 행시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게 다. 물론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봐야 뭐 그죠? 행정법은 내일하고 모레는 지금 생각 중인데 안 볼까도 생각인데 여러분 또 손이 근질거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상태 보고 자, 왜 계속 써야 되는데 안 쓰지? 그리고 그것도 은근히 저기 중독 증세가 있어요. 자 갑시다. 오늘 732페이지입니다. 732페이지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 읽고 지문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잠깐 사이에 OX를 체크해 보세요. 연필로 옆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밑에 보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문제 풀 때 해설 본 사람은 진짜 눈을 확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제가 천천히 시간 드릴 테니까 OX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차피 답이 하나 딱 나오면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경우 옳은 거 이랬으니까 이제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죠? 객관식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보다 옳은 거 고르는 게 한 50%는 더 어려워져요. 자, 1번. 헌법재판소에 대한 옳은 헌법 총론입니다. 총론, 헌법 총론, 헌재 총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뭐 군사법원 이런 데에 의하면은 법관의 자격을 갖지 않은 자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혼동을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1회 5급 시험 절대평가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는 문제죠. 옳은 거라 하더라도. 1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짧은 해설을 가는 직전에 여러분이 OX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OX 안 나온다. 그러면 체크. 왜? 내가 모르는 지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 팍팍 돌아가야 돼. 아침 9시도 원소리냐?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헌재재판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 틀린 내용인데 뭐가 틀렸는지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헌재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미 답은 나왔고.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거 고를 때도 여러분 많이 틀려요. 보통 만 이러면 이제 보통 위험성이 있죠. 요새 이제 또 그걸 역으로 하기도 하지만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법관은 탄핵으로만 파면되는 경우는 없어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그나마 법관은 이것만으로 이것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훨씬 대우를 좋게 받습니다. 왜요? 일반 공무원은 징계로 파면을 받습니다. 징계 종류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위가 파면이에요. 파면. 파면 효과가 뭔데? 공직 취임 5년간 금지죠. 죽었다 깨도 5년간은 얘는 못해 공직에. 그 제일 센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징계가 제일 센 건데 절대로 이 법관은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나온 문제가 뭐예요? 헌재판관, 법관 등은 신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는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신분 보장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3번. 헌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정년 65세로 한다. 이런 게 제일 짜증납니다. 왜? 내가 나이까지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법관이나 헌재판관 나이는 알아야 돼요. 맞는 것 같은데? 6년. 이건 맞아요. 헌법에 있으니까. 헌법에도 없구나. 헌법에 있죠. 재판관 임기. 근데 정년은 법에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만. 정년은 70세. 70세. 나중에 이거 나이 여러분 그 재판관 나이 한번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당 해산 결정하기 위해선 평의에 참가한 재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헌법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서 혼동을 느껴요. 3분의 2. 왜냐하면 정당 해산 결정하기에 있어 3분의 2 이거 일반적인 정족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여러분 그때 제대로 안 해서 헌법재판소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거 할 텐데 헌법재판소가 위, 탄, 정, 권, 소 이렇게 5가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위가 위헌법률 심판이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고 그 다음에 정의 정당해산이고 그 다음에 권이 권한쟁이고 그 다음에 소가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 있어요. 이거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8조 2항의 위헌심판은 이게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이거든요. 41조 1항의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메뉴. 여기서 막히면 일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길이 두 갈래란 말이에요. 여기서 막히면 일로 오면 돼요. 68조 2항. 여기는 헌법 소원. 여기는 위헌법률 심판. 종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정당해산이잖아요. 정당해산. 그래서 정당해산은 우리 법에 의하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죠. 9명 중에 무조건 6명. 이건 절대 쪽수예요. 절대 쪽수. 쪽수란 말 아니에요. 절대 정족수인데 절대 정족수가 필요한 게 5개 중에 4개입니다. 그게 하나, 둘, 셋, 4개예요. 여기는 권한쟁의는 그냥 일반 다수결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7인 이상이 필요해요. 7명 이상이 찬성해서 그중에 과반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명만 찬성을 해도 권한쟁의 치배가 있다 없다. 권한의 치배가 있다 없다. 이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는 죽었다 깨도 무조건 6명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래서 6명이 필요했죠. 그때 8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한 명을 막 굳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때 막 말이 많은데. 그래서 8명으로 되냐? 됩니다. 왜? 6명만 찬성을 얻으면 되니까 7명이든 8명이든 6명으로만 안 되면 돼요. 근데 마침 이제 또 재판관 2명이 날아갈 뻔했죠. 임기가 이제 끝나서. 그러면 이제 그걸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연기를 하면 6명만 남죠. 그 나머지 3명을 임명 안 하는 작전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안 하면 결국은 6명이서 6명? 그것도 되긴 되는데 원래 헌재법은 7명 이상 일단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버틸려고 그냥 온갖 생쇼를 했었죠. 그죠? 그거 아주 우리 역사에서 방금 최근에 다 보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당해산은 저 끝에 보시면 몇 명이 뭐 어쩌고 상관없어. 찬성만 물어보자. 찬성. 그러니까 6명 이상만 찬성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거 어디 있어요?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 헌법 113조 1항이죠. 법률의 이원 결정, 위, 탄, 정, 소죠. 여기서 권이 빠집니다. 그래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 빠진 말이 원래 재판관 몇 명밖에 없어요. 9명밖에 없어 어차피. 그래서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헌재할 때 이거 그때 여기 하긴 했지만 막 빠르게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죠. 그죠?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나마 5급 시험은 이렇게 쉽게 나온 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입법고시 들어갑니다. 입법고시 이제 이게 애들은 판례랑 조문을 섞어요. 그래서 정 봐가지고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5급하고 입법고시 위주로 하고 7급 문제는 좀 국가직 7급까지만 보고 지방직은 뺄게 일단은. 왜냐하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오늘 하루에 지금 우리 10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어르륵 해도 안 돼 이게. 그죠? 그래서 최대한 2번 갑니다. 2번. 헌재결재에서 옳지 않은 거. 헌재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헌재는 우리가 그때 이론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좀 시간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1번. 입법고시 약간 18년 입법고시 벌써 이때부터 약간 어려워지려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사실 어렵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제일 어려운 우리 법행 헌법이 없어지면서 얘가 자동 1등 등극을 했죠. 1번.
법원의 재판 옳지 않은 거니까 좀 문제가 나머지 다 옳다는 얘기겠죠. 정답 빼고는.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지만 OX 들어가야 돼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조문이 아니에요. 판례예요, 판례.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건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그게 68조 1항에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궁금하신 분들이 옆에다 여러분 법전 펴가지고 헌재법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법원의 재판 그래서 뺀 거예요, 뺀 거. 그래서 이번에 법원의 재판을 넣겠다고 국회가 아마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넣겠다고 하니까 막 그 대법원 쪽에서 난리 냈죠. 막 으아 뭐 이러면서 우리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서열이 정리돼 버리잖아요. 그럼 헌재가 제일 위, 그 다음에 대법원이 들어가니까 대법원이 그건 절대 싫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지금 재판관 지금 14명에서 30명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그거 대법관 맞으면 대법원들 힘 빼는 거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어쨌든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 항상 앞에서 맞는 얘기고 뒤에 가서 씩 틀리게 하는 게 보통 시험 문제 특징이죠. 근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거기 괄호 쳐버리세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아니 헌재가 끊고 거기서부터 가로해야겠구나. 헌법재판소가 하고 끊고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아닌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보통은 법원이 재판이 헌법이 걸리면 근거 법원이 이게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막 재판하고 있어. 근데 재판에 근거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법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판 잠깐 정지하고 여기에다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법률 이상 있는 거 없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넣었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가 나냐면 위헌이 나왔어요. 자, 위헌이 나왔으면 얘는 뭐예요? 재판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한테 물어봤는데 말 안 들을 건 뭐하러 물어봐. 그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위헌이라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근데 하필이면 단순 위헌을 때린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약간 좀 자존심 있나? 왜 그냥 위헌 때리면 되는데 이 한정위헌을 때린 거예요. 한정위헌. 근데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종류인데 이게 일종의 부분위헌이거든요. 부분위헌. 쉽게 말하면 부분위헌인데 법원은 여기서 고집을 핍니다. 뭐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은 우리 인정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법 위헌이라고 결정난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내버린 겁니다. 언제가 여기서 발 동동 구르죠. 야 이씨 어떡하지 이러는데 내 말이 권위가 안 섰네, 그죠? 그때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헌재의 성질에 반하지 위에 일본이죠.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이게 중간에 빠진 말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죠? 법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 누가? 법원이. 그죠? 거기에 빠져요, 거기. 어디 넣어야 돼? 이거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재판할 때 적용하면서 이렇게 가야겠네. 그죠? 법령을 끊고 법원이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누가 그걸 판단해? 헌재가. 그거에 대해서 헌재는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왜? 68조 1항은 권리구제이기 때문에 얘는 저쪽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가 68조 1항 취지거든요. 그래서 68조 2항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68조 1항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혹은 직접 침해한, 거의 직접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직접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68조 1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은 가만히 있어? 완전히 열받죠. 그래서 대법원도 성명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재판은 잘못 없다 이러면서. 헌재는 그냥 헌재 재판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유일한 재판헌법. 이거 이름이 재판헌법소원이에요. 재판헌법소원. 원래 재판헌법소원은 하면 안 돼. 근데 재판헌법소원을 받아들여진 예외,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때요? 이런 걸 자꾸 넓히려고 하고 법원은 꼬투리 안 잡히려고 어떻게든
존중해 주려고 하죠. 그죠?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한정원 때릴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위원 때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한정원 때릴 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옛날 판례이고 97년. 근데도 최근에 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항 법령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가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된다. 이런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이런 거 어떻게 풀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세모 하셔야 돼. 세모. 지금 관련해서 당연히 세모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오른쪽에 해설을 어쩔 수 없이 조문 보세요. 40조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40조에 뭐라 돼 있냐? 그대로 써 있어요. 원래 그 이거 문제를 좀 애매하게 내긴 했는데 가처분까지는 괜찮은데요. 행정소송법이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소송법이 들어오려면 우리 그 권한쟁이 있고, 하긴 헌법소원에도 있구나. 헌법소원에도. 이 문제 어렵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저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건 여기 이쪽은 지워볼게요. 686, 686 이거 알겠죠? 자, 여기가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혼자서 모든 법을 하는데 왜냐면 헌재법만을 위한 법이 있긴 있지만 웬만하면 있던 법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전제가 뭐냐면 재판 절차는 민사소송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요. 민사소송법이 소송의 원칙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 뭘 준용하냐면 여기서 우리 탄핵 재판의 형사소송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 그 다음에 권한쟁의랑 헌법소원은 행정법을 준용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40조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두 문자 따서 외우는데 보통 탄핵 재판은 탄형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권한재판이나 소원 헌법소원 권소행 이런 식으로 권소행 이게 사람 이름 같죠, 그죠? 권소행. 보통 권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에 바뀌면서 여자 이름이 있긴 한데 그냥 붙였어 권소행. 나머지 정당해산이 우리 법행에 나온 문제가 여기서 뭐였냐? 이걸로 문제를 냅니다, 주로. 정당해산은 행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럼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판을 모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해산하고 위헌법률 심판은 손댄 바 없어요. 그냥 민사소송으로 준용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 지금 다시 지문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어렵게 된 거 이게. 민사소송법 가처분 규정과 형사소송, 행정소송법 집행조인데 행정소송은 여기만 하거든, 여기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그죠? 헌법소원에서, 그리고, 가처분 얘기 안 했구나. 가처분은 명문 규정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그때 저 몇 번 말씀드렸죠. 가처분은 가정권, 정당해산하고 권한쟁의가 가처분이에요. 여기가 가처분하라고 명문 규정을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헌법소원을 헤어 말아요. 그런데 헌법소원은 명문 규정이 없죠. 얘는 해석상 해줍니다. 해석상 해주는 게 가처분이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제가 두 판을 가라는데 그걸 낸 거 이게. 그죠? 뭐야 포인트? 다시 2항 다시 하면 헌법소원의 소원 밑줄 치시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가처분 해석상 준용한다고 그랬죠. 해석상.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여기 있죠. 행정소송법. 권소행. 소가 행정법 준용하니까. 이거를 낸 거예요. 문제를. 이거를 그 짧은 시험 시간에 이거 하는 사람은 헌법왕. 그죠? 누가 이걸 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건 보통 세모입니다. 세모. 객관식 우리가 다 알고 풀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복습이 아니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거 다 못 풀어요. 이건 보통 세모예요, 세모. 거의 X에 가까운 세모라고 보통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긴 해야 돼. 알아두긴. 이걸 섞은 거예요, 섞은 거.
굉장히 어렵게 섞은 겁니다. 입법고시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입법고시를 한 80점 맞을 정도면 보통 5급 시험 우리 거는 거의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뭐. 아, 근데 굳이 어려울 거 풀 거 있나요? 가끔 5급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있어요. 3, 4년에 한 번씩. 그럼 막 그때 꽈락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3년 쉽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쉽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3, 4년에 한 번씩은 갑자기 어렵게 내요. 입법고시 뭐 나는 못하지만 준해서. 그럼 거기서 흔들려 버리거든. 이것 좀 바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나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장에서 막 다른 문제 풀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이거 꽈락인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심빵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집에서 복습 한번 하시고. 3번.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재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세모입니다. 알게 뭐야. 그죠? 이게 판례예요. 입법고시 미쳤네. 그죠? 이게 여러분 방금 봤던 1번 문제랑 수준이 확 다르죠. 하필이면 1번이 1회 때 문제라서 1회 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거. 역시 세모하고 가세요. 보통 근데 이제 해석 들어가면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재청법원이 이 재판의 전제성을 따진다. 여기입니다. 여기. 전제성이 무슨 뜻이냐? 나오면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재판의 전제성은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근거가 되는 법률. 가령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형사법원이라고 칩시다. 존속살인이라고 합시다. 존속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재판정이 너 존속살인 이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가 형법 아닙니까? 너는 형법에 의해서 존속살인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 규정이 형법인데 이렇게 근거가 되는 재판에 의해서 이런 결론 내린 거, 이 상황을 전제성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 전제성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법에서 배운 선결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확인하고 와야 이게 된다. 근데 만약 여기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요걸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강력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헌법 그 강의할 때 마지막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죠? 바빠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집 할 때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이 헌재에서 헌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혹시 우습게 생각했다가 어렵네 이러면 당연한 거를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2개 나옵니다. 2개. 헌재는 2개 나와요. 2개. 그거 하려고 지금 이만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과감히 접어도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2개 접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여기 살짝 뺀 거예요. 야, 여러분 뭐 2개 정도는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그러나 문제집 할 때는 그래도 한번 쭉 보자 이거. 3번. 3번 다시. 전제성과 관련 재청법원. 재청법원 이거 뭐예요? 법원이 여기다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걸 재청이라고 그래. 재청. 한자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죠? 재청.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들을 청자. 저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돼요? 그러니까 재청법원이 물어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저 생각은 이겁니다. 이 형법이 이번에 이제 존속살인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가중은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법률적 견해를 먼저 헌법재판소에 얘기한 겁니다. 그럼 헌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법률 해석의 최고봉은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니네 얘기 듣고 에이 그건 안 되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헌재는 법률에 있어서 해석에선 왕입니다. 그래서 재청법원이 까불락까불락 해도 내가 할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입법고시 할 때는 좀 시간 걸려도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네. 첫 문매만 시간 걸리네. 4번. 재판부는 헌법 심판사건을 접수할 때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한다. 원칙입니다. 6개월 내에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년짜리도 있어. 3년짜리. 그래서 180일 원칙이에요. 다만 거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리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아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조문에도 있습니다. 왜냐면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 7명이 안 되는데. 7명이 있어야 재판이 열립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쪽에 나오는 게 많지 않지만 혹시 이제 강의 드신 분들 입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5급 시험에 맞춰서 들어버리면 뭐예요? 꽈락 나 잘못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러면 1, 2, 3, 4가 지금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실제에서 풀 때는 2번 세모, 3번 세모, 4번도 이거 거리된 기한 너무 많아 막 이렇게 고민되니까 사실 2, 3, 4가 다 세모죠. 5번 갑니다. 682 2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구하는 법소원. 682 2항은 여기서 막혔을 때 오는 게 682 2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82 2항은 형식은 재판 소원인데 내용은 예 아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682 2항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682 1항에 대한 권리구제 헌법소원과는 달리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야, 진짜 첩첩산중이구나. 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 딴 데 가면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인데요. 자, 재심 들어갑니다. 재심. 오늘 지금 여기서 이 62번 부제 하나가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헌재 이론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이면서도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거의 여러분이 잘 틀리는 문제죠. 재심 갈게요. 재심. 재심은 요 그림 하나로 다 끝나버리네. 재심은 우리 뭔지 알죠? 그죠? 재심 뭐예요? 재판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원래는. 3심이 끝난 뒤 4심이야, 4심. 안 돼요. 원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사소법, 형사소법 보시면 맨 뒤에 재심 사유 나오죠. 왜? 진범이 잡히면 어떡할 거야? 재판 끝났으니까 기판력 발생했으니까 냅둬? 그리고 새롭게 진범 잡아서 걔 같이 넣고 둘이 같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재심을 하는데 재심은 딱딱 사유가 정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심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무죄 100명의 범죄자가 있어도 한 명의 뭐예요? 무죄자는 풀어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대충 각색했습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얘를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 타당성.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풀어줘야 돼라가 이게 재심이에요. 즉 개인적 구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 5개 중에 재심이 가능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재심이 가능한 게 쉽습니다. 5개, 6개 전체로 하면 6개죠. 6개 중에 성격이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 추상적. 자, 쉽게 들어갈게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을 심판하죠. 그럼 법률 자체가 성격이 뭐예요? 일반적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일반적 추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재심 못합니다. 1번 재심 못해요. 그죠? 위헌법률 심판은. 왜냐하면 자체가 법률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핵은요. 탄핵은 윤 대통령 탄핵 한 명 아닙니까? 돼요. 그죠? 정당 해산은 정당 하나 이번에 지금 국힘도 해산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됩니다. 권한쟁의도 서울하고 수원시가 붙었어. 그럼 걔들만 하면 되죠? 돼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682 1항은 682 2항하고 682 1항이 또 나뉘어. 야 여기 또 들어. 다른 거 대신에 딱 하나만 들어갈게요. 682 1항이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인데 어떤 사람이 법률이 나를 괴롭힌다. 여기도 있는데 뭔 소리냐. 법률이 일반적으로 괴롭힌다. 법률이 나만 괴롭힌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너만 괴롭혀. 좋아. 너만 풀어주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법률이 다 찢어져 버리죠. 그럼 나머지가 확 풀려버리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얘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법률헌법. 그럼 나머지 헌법소원은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682 양헌법소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헌법률 심판이나 똑같은 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됩니다. 이게 재심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뭐만 나와? 얘만 나와. 얘하고. 주로 얘보다도 얘가 더 많이 나와. 얘가 주로 나오면 얘가. 그러면 재심 돼야 안 돼요, 정당은. 재심 된다니까. 여러분 헌법 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왔죠. 솔직히. 그러나 오면 죽었다. 그죠? 헌법재판소 파트가 원체 좀 어려워요. 두 문제 맞추느냐? 100점으로 기분 좋게 뭐 객관식 통과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아님 말고. 그죠? 자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682 1항의 경우와는 달리 재심이 682 1항 된다 안 된다?
아, 6, 8조 이하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답이야. 아,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아, 근데 또 입법꽃이네. 아, 짜증나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입법꽃이도 빼고 할 수 있어, 나중에 가면. 자, 헌법소원 혹시 하신 분들은 오른쪽에도 보면 있죠? 5번에도. 해설. 해설 보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빠를 거요. 예. 이런데 이제 강의의 매력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OX 여러분 부지런히 하고 계세요. 자,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것만 찾으면 됩니다. 1번 헌재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1번에서 봤던 1번 문제 아니에요. 그죠? 5. 2번 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똥.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죠? 인사청문회는 두 개가 있어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청문 그냥 인사청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상임위를 아예 하나를 새로 엽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라고.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니까 뭐야? 최소한 그 정도 급은 돼야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억나는 게 5명 있죠. 5명. 독수리 오형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공무원들.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재소장. 주르르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자주 보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까지는 잘 나와. 그 다음에 4번, 5번에서 흔들립니다. 중선위가 그래서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중선위는 안 해요. 중선위는 호선입니다. 호선. 자기들끼리 뽑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왔죠. 누구야? 헌재소장 나왔죠. 헌재소장. 그죠? 헌재소장 나왔으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맞습니다. 이거 잘 틀리는 지문이에요. 체크해 주세요. 잘 틀린다. 3번. 헌재재판관은 직무에 연결이 있으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될 수 있다? 아까 설명한 말이죠. 징계 파면은 재판관은 없습니다. 왜요? 재판관 보장의 원칙. 그죠? 그래서 1번 하면서 이미 풀린 거예요. 예. 4번. 앞으로 이제 빨라져요. 왜? 반복된 말이 많이 나와. 처음에만 좀 힘듭니다. 4번. 종전에 헌재가 반시한 헌법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아까 이게 6명이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기존의 판례 변경. 기존 판례 변경할 때. 그때 9명 중에 6명이 예전에 위원이었지만 이제 합헌입니다. 간통죄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위원이지만 이제 합헌으로 한다. 이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판례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6명에 관련된 문제 벌써 다 나와버렸네.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심판에 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는 가장 키워드가 법률입니다. 이거를 법령으로 바꿉니다. 조심하세요. 법률입니다. 법률과 법령의 차이 말씀드렸죠. 법률은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 법령, 그 다음에 뭐 처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준 거죠. 근데 이제 중선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데서 여기까지 허용됩니다. 여기 밑에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빡세죠.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법률이면 자율성을 많이 준 거고 여기는 덜 자율적인 거. 여기는 그래서 보통 헌재 큼직큼직한 했죠. 대법원, 국회 이런 경우 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입니다. 법률에. 이거 잘 나온 지문이에요. 여기 지금 유명한 게 2개나 있네.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자, 4번. 또 이제 우리 시험, 이거 완전히 5급 시험. 여기서 이제 OX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연습하는 건 좀 더. 4번. 헌재재판관은 탄핵, 또 나왔네. 미친. 그죠? 지겨울 정도 아닙니까? 탄핵 또는 근거의 사용에 선고에 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봤던 지문 아니에요. 5. 그죠? 제가 이렇게 봤던 지문 아니 할 때 그 살짝 뜨죠. 그때 그 시간에. 10초. 5초. 그때 OX 안 나오면 여러분 모르는 지문이야 이거. 여러분 지금 바빠. 2번. 어디가 틀렸어? 헌재소장은 지정재판부를 열어 위헌법률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아직 모르지. 헌법소원을 여기 헌재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틀렸습니다. 뭐 해야 돼요? 아, 이 그림에서 다 해결되네. 헌법소원은요. 노란색을 안 쓰고 있었는데 써야겠네.
헌법소원은 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헌재재판관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거의 모든 99%가 헌법소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여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바쁘죠. 바쁘니까 여기는 뭐래? 바쁘니까 여기서 일일이 서류만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 그게 지정재판부입니다. 지정재판부. 아시겠죠? 헌법소원에만 있어요. 헌법소원에만.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있어 없어? 없어. 없습니다. 예. 사전재판. 조문 확인 밑에 2번 해설 72조 헌재법이에요. 헌법이 아닙니다. 헌재법. 헌법소원 심판에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냥 그러니까 사전심사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사전심사 포인트가 맞긴 한데 5개 중에 위탄 정권 소 중에 소만 해당하니까 소에 동그라미 치세요. 소. 그렇게 눈에 폭폭 들어오게 해야 돼요. 위탄 정권 소에 동그라미. 이게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위탄 정권 소 위탄 정권 이렇게. 예전에 이제 헌법도 주관식 할 때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헌재판관 헌재소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예, 헌재재판소를 바꿔야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런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거기 아니 대통령 임명하지 그게 틀렸구나. 그죠? 아니 뭐가 틀렸어? 헌재 제청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헌재 제청. 처음에 말씀한 것도 맞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다. 그 구조인데 그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헌재판관은 헌재소장이 제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배할 수가 있어. 근데 헌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헌재는 다 독립적이에요. 헌재는. 그래서 이번에 그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재판관, 헌재 재판관이 다 있지만 탄핵 심판할 때는 그 보수 정향도 국민들한테 돌맞을까봐 다 마음 바꿨죠. 근데 대법원 쪽은 찍소리 안 하잖아. 대법원장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4번. 국회에 선출된 사민은 정당히 야이씨 하겠어? 안 되지. 이거는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확인. 2항 112조 2항. 헌재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관 다 그래요. 다만 친하죠. 그게 조문에 빠진 거. 그 다음에 작년 문제네. 헌재에서 옳은 거네. 또 옳은 거야. 1번. 뭐가 틀렸어요? 맞았으면 넘어가고. 헌재판관도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건 아니다. 이런 지문이 어려워. 모두 뭐뭐한 건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모두 인사청문회 거칩니다. 헌재판관은요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면 여러분 뉴스 안 보나? 뉴스 보면 다 헌재판관 한 명 한 명 임명할 때마다 인사청문회 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동의까지는 필요 없죠. 그죠? 국회 동의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동의는 헌법재판소장만 하면 되거든. 그다음 2항. 헌재판관은 국회 제청, 헌재소장 제청 또 나왔네 이거. 방금 위에 봤던 지문 아니에요. 그죠? 틀렸죠. 제청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청, 국회 동의 하나 더 넣었네. 지긋지긋하다. 그죠? 제청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아닙니다. 아까 그 확인을 안 했구나. 4번에 3번 해설 보세요. 4번에 3번 해설 보면 헌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9명이 재판관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3항에 뭐라 되어 있냐면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그럼 3명은 그건 대통령. 그죠? 그렇게 셉삼 나뉘고 그냥 그대로 임명되는 거예요. 이게. 인사청문회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건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틀렸다면 안 돼. 대통령이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에요. 형식적 임명권. 그래서 이번에 쌈 났잖아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3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 근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했죠. 끝까지 그걸 버텼죠. 저기도
한덕수 총리도 임명 안 하고 어떻게든 임명 늦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막 뭐라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례나 이런 걸 다 지금 니들이 뒤집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법을 하도 그런 걸 진짜로 그게 법의 흠결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걸 법을 안 만들어 놨더니 그거에 대해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진짜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거를 맞으면 이걸 빨리빨리 하는 걸로 날짜나 이런 거 그다음에 권한대행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참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야 돼. 3번 헌재가 인용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 소원 인용 결정 6명 맞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시험 치고 좀 어렵게 됐네. 우리 시험은 기본권 파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판례만 알면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맞추는 건 판례는 참 잘 맞춰요. 근데 이렇게 조문 나오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문은 원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헌법 조문 낼 때가 땡큐지. 근데 헌법재판소 법만 나와도 이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져요. 잘못하면. 사항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또 나왔죠. 헌법은 법원 헌재 제청에서 심판해서 재판한다. 뭐가 틀렸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야. 3번이 맞았으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 오답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좀 해도 이 문제 잘 틀립니다. 뭐가 틀렸어요? 체크해 보세요. 들어갑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면 맞습니다. 뭐가 빠져야 돼? 명령이 빠져야 됩니다. 명령은 명령규칙 심사가 최종 심사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명령규칙이 헌법 위반되는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밑에 해설 4번에 헌법 107조 2항입니다. 그 유명한 헌법 107조 2항. 107조 1항이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목, 대상이 다릅니다. 107조 1항은 법률이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률. 밑에 뒤에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2항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에요. 거기 가로치세요. 명령규칙 처분이냐 법률이냐. 근데 그걸 두 개를 교묘하게 섞었죠. 그래서 헌법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은 4번 나오면 그냥 맞다고 해버립니다. 왜? 눈이 돌아가는 건 헌법 위반된지 전제, 헌재 제청하여 심판 재판한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 앞이 틀린지 모르고. 조심하셔야 돼 이거. 이거 잘 나온 지문입니다. 그 다음 6번 올해 입법고시 문제네. 입법고시는 좀 부담스럽다. 자, 10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아니 100페이지 오늘은 좀 덜해요. 왜냐면 오늘 헌법적으로 어려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7, 80페이지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파면 입법고시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6번 갑니다. 1번 재판관은 헌재 수령 허가를 받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OX. 뭐야 이거. 잘 안 본 지문이죠. 예, 1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몇 개 할 필요 없어요. 해설 바로 보세요. 헌재법 14조 재판관 겸직금지. 재판관은 다음 갖고 해당 직을 겸하거나 1, 2, 3호가 옆에다 가로 이렇게 뭐죠 이거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놓고 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딱 3개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재판관이. 근데 재판관이 국회 또는 지방의 의원직을 겸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오늘은 국회의원, 다음 날은 재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판관 관투죠, 그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도 돼. 그 다음에 공무원, 그 어디 공무원?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단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호 정도 되는데 법인단체 고문, 임원, 직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로 고문하죠, 재판관이니까 고문. 이것도 보통은 좀 허가 없거나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고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냥 그건 단문입니다. 단문 그냥 쫙 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리는 하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1번은 허가를 받으면이 틀렸어요. 아예 못한다니까. 역시 어려운 지문이죠. 잘 안 하는 지문.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세모하면 돼. 잘 모르면. 그렇다고 확실히 틀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2항.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 소관부처의 장이 이를 대표한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공부 좀 한 사람은. 정부가 당사자야. 재판 붙었어. 정부인데. 정부 나와! 이러면 누가 나가요?
소관부처의 장이나가 뭘 한다고. 이럴 때는 법무부 장관이 나갑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법무부 장관 나가요. 3번.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15년 이상이라도 40세 미만인 자는 객관적으로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어? 40세 미만인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 처음 보죠. 이게 답입니다. 예, 이것도 어디 있어요? 뒤에 보세요. 아예 명시로 써 있어요. 15년 있어야 되는데 40살, 40살. 그럼 안 된 사람 있어? 과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된 사람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한 사람 중에 40살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 40세 미만이 되려면 대학교 1학년 때 합격하고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 해야 돼요. 그래야 38, 7 이렇게 됩니다. 어? 상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40세는 뭐 금방이에요. 원래 안 되는 걸 그냥 넣어놓은 거야. 딱 몇 명 해당하는 거야, 몇 명.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신선하죠. 개똥 뭐가 신선해? 더럽지. 자, 그래서 40세 미만인 자는 재판관입니다. 이런 질문이 입법고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언젠가는 우리 쪽으로 와요. 입법고시가 그래서 왜 풀어보냐?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좀 그지 같은데 풀어보냐? 이 지문이 우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왜 물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몇 년 지나면 익숙하게 되니까 그때는 5급으로 내려와요. 딱 그래서 다 필요까지 없고 뭐 정답되는 거 정도? 요 정도 하나씩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4번 재판관 내에는 재판관 전원을 구성하며 헌재 소장은 의장으로 회의에 의결해서 표결권 가져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이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데 헌재 소장이나 대법원장은 재판할 때는 투표가 안 됩니다. 재판할 때는 재판에 참여하죠. 그래서 대법원장도 판결하고 그다음 헌재 소장 판결에 다수결이니까 동의하는데 여기는 회의가 무슨 회의? 재판관 회의입니다. 재판관 회의. 이거는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이 짱인 회의예요. 수장이니까 뭐야? 표결권을 갖습니다. 재판이 아니에요. 표결을 가져요. 넘겨보세요. 뒤에. 헌재법 16조 2항 3항. 의장은 의결해서 표결권이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 재판관 회의예요. 재판관 회의. 일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재판관 회의라서 사법행정하는 거 있어요. 헌재행정. 거기 저 누구 비었더라. 뭐 거기 채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공무. 그런 거는 표결권 같습니다. 이런 걸 캐스팅 보트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 5항. 헌재소장 거리로 인해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에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면 이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임명된 사람 해준다 이거 같은데 그죠? 이거는 만약에 일반인이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왜요?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이러면 최선 순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5번은 이건 아주 헷갈리는 지문이 하나입니다. 이건 그래서 세모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나중에 만약에 3번 지문이 없고 5번이 먼저 3번을 나오죠. 그러면 이거 5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제 이거. 미쳤네. 이런 걸 냈네. 그죠? 자, 뒤에 확인해 보세요. 헌재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아? 12조의 2잖아. 12조의 2. 그냥 12조면 원래 처음부터 나왔던 애인데 몇 조의 2 이러면 이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추가된 거구나. 그래서 5번은 제가 공부할 때 맞는 지문이야.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넘겨보세요. 거기 5번 해설. 헌재 소장이 거리되거나 1개월 이상 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판관 중에서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 동그라미. 그러니까 따로 뽑는다는 얘기 따로 뽑아.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걸 냈네. 야 진짜 이게 입법고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입법고시 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쪽 원래는 5급 시험 보다가 입법고시 같이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그 사시하면 법무관 시험 보고 아니면 지금 우리 저 법행 보면은 9급 법원직 보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5급하고 이제 입법고시가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어. 왜냐면 헌법 공부 양 때문에. 에라 들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자 7번 갈게요. 이건 올해 우리 시험. 이런 거 진짜 풀어야죠. 그죠? 올해 거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헌재수장은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 그 밖에 헌재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내.
아무 의미 없죠. 예? 그냥 조문 괴롭히는 거야.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죠. 기관끼리는 보통 서면으로 합니다. 말로 할 수 없잖아. 서면 아니면 구두인데 가서 그냥 말로 하고 와. 헌재소장이 가가지고 저기요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외칩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서면이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잘 나온 지문이에요. 서면. 그다음 2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그러하다. 아, 이거 문제 작정하고 됐네. 이 문제는 작정하고 된 거예요. 2항이 틀렸습니다. 자, 이건 그냥 헌재법 조문 가지고 낸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틀리라고 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2번 해설 보세요. 원래는 재판관이 보니까 제 예전에도 나하고 악연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합니다. 당사자가. 나 저 사람 싫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 사유를 들어보고 그럴 것 같네. 그러면 바꿔줍니다. 실제로. 대부분 바꿔줘요. 웬만하면. 근데 저 사람은 기분 나빠요. 이러면 안 되고. 사유가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변론기일에 출석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아예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해버리면 이미 시작된 거고 이러면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재판하는 지기현 판사 이번에 휴가 갔죠. 지금 빨리빨리 하자고 했는데도 휴가 가고 막 온갖 그 다음에 들어누웠다가 안 부르고 이러니까 과연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지금 바꾸려면 기피 신청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늦었어. 지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판관의 하자를 빨리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룸사롱 갔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입증해도 근데 뭐 대법원장이 지금 찍소리 안 하고 있죠. 이러다 이제 풀어주게 생겼어. 이미 한번 풀어줬죠, 그죠? 3번.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는 종국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건 문장 그대로 외워두세요. 이거는 참 잘 나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시작이고 끝인데 지금 1번, 2번이 추가된 거거든요. 보통 3번이 그래도 부속법률 나온 다음은 3번 지문이 나올 때 원래는. 이게 뭐예요? 아까 여기서 법률이 이상하다고 해서 넘겼죠. 응? 여기서 넘겼잖아. 그럼 넘겼을 때 재판을 잠깐 정지해 두는 거예요. 왜? 헌재 얘기 듣고 하자고. 그게 맞죠? 그죠? 물어봤으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대답은 대답이고 나는 갈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긴급 동그라미. 긴급할 때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로치세요. 종국재판 외에. 종국재판과 더불어 종국재판 등 이런 식으로 많은 오답 지문이 나오는 대표적인 헌법재판소법 지문입니다. 그래서 종국재판은 하면 안 되죠. 종국재판은 이게 종국재판 여러분 뭐 같아? 물어볼게요. 이게 법 안 하는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건데 자 1심, 2심, 3심 우리는 3심이 끝나면 재판을 확정됐단 말을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심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 이때도 확정됐단 말을 써요. 2심 그만할래. 이러면 다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 항소 상고를 안 하면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곳곳에서 등장할 수 있는데 최종적 확정은 일단 여기가 맞긴 맞아요. 그죠? 근데 1심하고 지금 2심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여기 1심 끝나고 그다음 2심 끝난 걸 뭐라 불러? 1심 끝났습니다. 이제 2심 항소하려면 항소하시고 하세요. 그때 이걸 부르는 이름이 종국재판입니다. 선배 형 이름이 종국인데 자꾸 이거 볼 때마다 그 형 생각나는데 종국이 저랑 친해요. 종국재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전화했구나. 자 쓸데없는 소리. 종국재판 하는데 종국재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심리를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 빼고 다 한다 이거. 그거 빼고 종국재판 외 아시겠죠? 종국재판 외에는 진행할 수 있는데 종국재판 하면 안 돼. 왜? 아니 신급이 끝나버린다니까. 결론 내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종국이란 말하고 확정이란 말을 같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국이란 말하고 확정이랑.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민사소송 같은 거 쓸 때 민사소송에서 저런 재판 용어 조심했어야죠. 그죠?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은 쓸 때 뭐가 어렵냐면요. 이런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이 혼동 가질까 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지. 민사소송 자체는 사실은 뭐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죠? 예. 일반 행정부터 우리 잘 안 쓴 말인데 여러분 좀 지금 익숙해지셨지만 내가 잘 안 쓴 말은 써지질 않아요. 응? 5번. 굉장히 오래 한 것 같다 지금. 그죠? 여러분 지쳤지. 5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오늘 하려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헌재가 원래 이래요. 제가 왜 헌재부터 했냐면 이게 이 정도 시간 걸려요. 나중에 홀수나 이런 식으로 봐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여기 과감하게 시작했네. 자, 7번은 앞에 문제 이렇지 않습니다. 앞에 문제 이렇게 안 해. 헌재만 그래야지. 헌재를 안 했죠, 우리가 기본을. 예? 기본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한 건데 의외로 지금 큰 난관에 빠졌네. 내용이 깊어. 자, 7번. 어째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그죠? 3번 했고 4번. 헌재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수 있다. 이 맞는 지문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온 지문 중 하나입니다. 뭔 말이에요? 자, 문제된 법률에 4조 2항이 문제가 돼서 심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위헌을 때리면 법률 자체가 전부 날라가. 그러면 그것도 위헌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토지 관련된 거 법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몇 법이 아예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 권법공부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200평 이상은 소유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200평 이상을 소유하면 안 돼. 우리나라 무슨 나라? 우리나라 무슨 공산국가야? 그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200평 이상을 소유하지 말란 얘기는 너 부자 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미친놈 아니어가지고 이 법을 폐지하니까 이거는 얘 빼고는 나머지가 쓸모가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날아가면 이 법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폐지해버렸어요. 헌재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폐지해버렸어요. 그게 이 지문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해설 보세요. 45조인데 헌재는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원칙 그렇게 합니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전부를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요만큼인데 얘만 위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오답의 대표적인 거죠. 걔만 위헌 결정해야지 나머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고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전부. 요거 잘 나온 지문이에요. 그나마 우리 쪽 시험은 잘 나오는 지문을 갖다 썼네. 잘 나온 지문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헌법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전부 헌법재판소 법입니다. 이 밑에 해설 보세요. 전부 조문이 뭐예요? 헌재법. 이런 문제는 안 내는 게 원칙인데 25문제 중에 딱 2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이런 걸 부속법률 문제라고 그래요. 부속법률. 이런 걸 낼 때가 있어요. 뭐 알았어? 자, 잠깐 쉬었다가 나도 지친다 지금. 헌법을 왜냐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헌법 전부를 제가 지금 형식적인 거 다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7급 다 빼. 안 되겠다. 비상. 7급 빼고 5급하고 입법고시 좀 할게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게 국가직까지 하면 도저히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거 잘 됐네. 집에서 풀고 다음날 그거 제가 국가직 7급이나 지방 7급 물어볼게요. 그 대답 안 나오면 공부 안 한 걸로.